네, 경제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2차 전지 산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 계열사에 집중 투자하는 ETF 상장기수 펀드가 처음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은 폭락세를 면치 못했죠. 이런 때 출시된 포스코 그룹 ETF 운명은 어떻게 될지, 장기적으로 매력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 ETF 마케팅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찬영 상무 나오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 ETF, 포스코 그룹 계열사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기수 펀드의 조금 전반적인 내용과 전망을 알아보고 싶어서 모셨는데, 오늘 관련돼서 사실 포스코 그룹 하는 게 지금 철강 회사가 아니라 2차 전지 소재에 집중 투자하는 회사로 조금 변모하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2차 전지주가 지금 아주 대학살을 맞고 있네요. 배터리 대학살이 날이라고 하는데, 어제 오늘 급작스럽게 빠진 이유, 물론 최근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빠진 이유는 뭡니까? 이게? 네, 일단 2차 전지가 가장 좀 두드러지게 하락을 했는데 네. 잘 모두 다 시장을 보셨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투매 양상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인데, 그렇죠. 2차 전지에 한해서만 하락의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장 마감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4가지 정도의 주요한 이유 때문에 지금 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좀 불편합니다만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정도까지 종목별로는 10% 이상 이틀 만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투자자들 마음이 쓰립니다 지금.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원자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만드는 리튬이나 니켈, 흑연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좀 최근에 급락을 해서 결국 이게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이제 매출액 자체가 이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좀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앞서 언급해주신 포스코 그룹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이라든가 2차 전지의 이제 대장주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의 3분기 실적들이 시장 예상보다 좀 부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이제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보조금의 축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연초에 한 4월 달쯤이었나요? 이제 전기차 보조금 맞습니다. 네. 축소했죠. 600만 원에서 500만 원대로 100만 원씩 축소를 했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영국은 아예 올해부터 전기차의 보조금을 아예 폐지해 버렸고요. 그리고 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도 점점 축소하는 그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자원 무기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흑연,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극재의 가장 큰 주 원료인 이제 흑연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또 2차 전지에는 또 악재로 작용을 해서 이런 크게 4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에 어제 오늘 특히 또 한국의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원자재 하락, 3분기 실적, 전기차 보조금 없애는 거, 자원 무기화, 악재가 겹겹이 쌓였는데, 문제는 2차 전지 회사들의 당장 실적인 그런데 괜찮은 회사들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실적은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이게? 오히려 이제 최근에 이제 2분기에 비해서 3분기가 실적이 좀 나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축소나 이런 단기적인 이유로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침투율이라고 하죠. 이제 한국에서도 전기차가 요즘 팔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이제 차량 전체 대수에서 이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10%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요. 10% 네. 아직 못 미친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침투율이 낮은 편이고, 이제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까지는 다 도달을 했는데, 여전히 저조한 나라가 많고 전 세계 평균을 봤을 때도 여전히 10%를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 중에 판매되는 전기차의 비중도 5%대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나 이런 친환경 전기차 이런 업계에서의 이제 성장은 거의 초입이다. 저희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네. 초입이다, 전기차. 네. 그래서
뭐 초입에는 모든 성장하는 산업들이 다 그렇지만 이제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을 합니다.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장밋빛 전망이 이제 눈에 더 띄일 때가 있고요. 단기적인 악재들이 또 시장 심리가 앞에 이제 금리 얘기를 하셨던 것 같던데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또 악재가 또 투자자들 눈에 보일 때는 또 이렇게 또 급락을 했다가 이런 구간이 있는 거라고 좀 보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중동의 정세가 뭐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가가 그렇게 앙등하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제 뭐 겨울로 가면서 이게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또 전기차는 또 그걸 또 호재로 받아들일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급락세에 면밀히 보셨다가 또 저가에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찾으시는 것도 투자 기회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가 지금 초입에 있다. 네. 시장의 침투율, 전기차가 얼마나 지금 타고 있는지 한 10%에 전체적으로 못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오늘 2차 전지 시장을 억누른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 GM이 전기차 생산 목표를 낮췄잖아요. 네네네. 생산 목표를 낮췄다는 것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인가요? 네, 단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생산 과잉이라고 하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워낙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난립을 하고 이제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아예 보조금을 폐지할 정도로 강수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어느 정도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거기 공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단기라는 게 참 언제까지 이어질지, 얼마나 더 쉬어야 될지, 네, 얼마나 더 하락세가 이어질지는 참 좀 쉽지 가늠하기 않은 어렵습니다. 전망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그룹 계열사에 집중 투자하는 ETF를 지금 한투신용 내놨는데 네. 이 포스코 ETF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네, 이 뭐 삼성그룹주 펀드 뭐 이런 거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다양한 계열사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펀드를 삼성그룹주 펀드라고 하는데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내로라 하는 뭐 LG나 SK 혹은 현대차 이런 그룹들을 계열사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펀드들이나 ETF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근데 그 네 개의 그룹사 외에 그 올해 이제 그 공정위 발표에서 재계 서열 5위까지 기업들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이제 포스코가 13년 만에 다시 5위로 이제 다시 올라섰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롯데그룹이 5위의 그룹이었는데 네. 이번에 5위 그룹을 탈환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5위를 탈환한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좀 면밀히 좀 리서치를 좀 해가지고 봤더니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본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철강. 이제 포항제철이요. 네. 철을 만드는 회사에 너무 많은 비중이 실렸다고 하면 최근에는 뭐 투자자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뭐 친환경 발전, 뭐 풍력이나 뭐 원자력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뭐 원자재 개발 혹은 농업 바이오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포스코 그룹이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다각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ETF나 혹은 뭐 펀드로 만들어서 이제 투자자분들을 뭐 간편하게 포스코 그룹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을 만들어드리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포스코 그룹에 집중한 이 ETF는 어떤 회사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포스코 그룹은 그 상장사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투자자분들 많이 익숙하신 포스코 홀딩스라는 지주 회사이면서 가장 우리나라 시가총액 5위, 6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장 큰 회사인데 포스코 홀딩스를 위시해서 포스코 퓨처 M 역시 2차 전지의 대표 2차 전지 소재 기업이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엠텍, 스틸리온 이렇게 6개의 기업들이 상장을 해 있는데요. 가장 큰 포스코 그룹의 3개의 계열 회사에 각각 25%씩 그러니까 이 세 개 회사에 75%나 투자를 하게 포스코 되겠네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인터내셔널이 25%씩. 예, 그래서 총 75%에 나머지 또 상장 기업이 3개가 더 있어서 그 3개 기업의 합이 20%가 되게. 네. 그러니까 전체 6개 상장 기업의 75에다 20을 더해서 95%를 투자하게 된 ETF로 구성을 하게 됐고요. 나머지 5%를 이제 비워둔 이유는 이제 ETF 같은 경우는 그 최소 이제 구성 종목 수가 10종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포스코 그룹은 10종목의 상장 회사가 없기 때문에 6종목을 일단 95% 채우고 나머지 4개 회사는 기타 회사로 좀 채우게 됐습니다. 예, 포스코 ETF 선보이신 지가 지금 뭐 한
열흘 정도? 예, 일주일 남짓 정도 지났습니다. 화요일 워낙 날 짧은 정리를 기간이라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선보인 후에 주가 흐름, 거래량은 어느 정도? 네, 사실 오늘 방송이 좀 곤혹스러운데요. 저도 ETF를 이제 10년 가까이 ETF만 계속 보고 있는데 저희가 상장한 이후에 그 지금 상장 첫날을 포함해서 지금 약 한 10% 후반대 하락을 오늘까지 장 마감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급락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뭐 네. 30% 가까이 떨어졌네요. 아닙니다. 9,000원대 9,000원에서 한 20% 정도 됩니다. 1,800원 정도. 나오는 날 투자했던 분들 상당히 피곤하겠는데 원래 저런 거 만들면 그 회사에 자산운용사 직접 만드신 분들은 첫날 막 사잖아요. 네, 저도 투자를 했고요. 네. 걱정스럽네요. 좀. 네, 제가 정말 마음이 또 아프고 저도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그 좀 시점이 굉장히 뭐 안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취지대로 포스코 그룹의 이제 성장성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뭔가 확고하게 저희한테 좀 신뢰를 줬기 때문에 이걸 ETF로까지 상장을 하게 됐기 때문에 뭐 투자하신 분들은 저만큼 뭐 안타깝습니다만 이제 또 이렇게 뭐 이 열흘 사이에 지금 뭐 20% 정도가 하락을 했다고 하면 사실 오히려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투자 기회였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면은 이제 어차피 이게 포스코 그룹주들의 계열사에 투자하는 거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ETF 보셔도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새로운 ETF를 내놓으면 이미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을 때 ETF를 출시하기 때문에 네. 대체로 내놓는 순간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원래 관심이 없을 때는 ETF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관심이 고조됐을 때 만들잖아요. 네. 고조됐을 때는 주가도 올랐을 때니까 네. 상당 기간 내놓자마자 떨어지는 게 원래 생리 아니에요? 꼭 그런 일단 겁니까? 제가 이제 ETF 업계에 있는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거기에 네라고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런 케이스들이 왕왕 있었죠. 지금 뭐 올해 2차 전지 ETF도 그렇고 뭐 반도체 ETF도 그렇고 좀 주가가 그 관련 주들이 좀 고점에 있을 때 ETF가 상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게 바로 내놓는 걸 조금 너무 좀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아까 이제 포스코 그룹이 큰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 미래의 경쟁력, 네. 소재 회사, 2차전 소재 회사로의 관련 어떤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건지 그런 면에서 뭘 특히 높이 본 겁니까, 포스코? 네. 일단 본업인 이제 철강을 통해서 약간 실적이 좀 나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실한 현금 창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같은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죠. 뭐 설비 투자든 뭐 인력이든 계속 필요할 텐데 확실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2차 전지 산업에 이제 나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포스코는 아예 전략적으로 이제 그 양극재, 음극재 이런 2차 전지의 소재들을 모두 다 이제 내재화해서 생산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양극재, 음극재의 원료를 또 양극재, 음극재 같은 이제 핵심 소재를 직접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는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만드는 기업은 없습니다. 네, 없고 그리고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소재를 만들기 위한 원자재라고 하죠. 원료죠. 그래서 이제 리튬이나 니켈이나 요즘 뭐 아까 자원 무기화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어디선가 구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그룹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나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다 그런데 포스코는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이 내재화율 핵심 원료의 내재화율을 빠르게 높이겠다고. 양극재 원료 대표적인 게 리튬이죠? 네, 맞습니다. 음극재는 흑연인데 흑연입니다. 리튬은 어느 정도 지금 내재화를 염호 현재는 염호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하는데 소금 호수. 예,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리튬들을 이제 뭐 캐내는데요. 아직 내재화율이 뭐 꽤 낮은 편입니다만 이걸 빠르게 올려서 뭐 5년 안에는 뭐 60% 70%까지 내재화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2030년에는 거의 자급자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최근에 이 자원의 무기화나 이런 것들이 뭐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의 이런 문제에서 조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수직 계열을 다 갖추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셨는데 수직 계열화 여부가 특히 성장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어느 협력사 하나가 도와주지 않아서 만약 생산이 중단되면 뭐 산업이 성장하는데
하는데 수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수직 계열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사실상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원자재부터 뭐 소재 이렇게 해서 배터리 완성 배터리 만들기 직전까지 모든 분야를 수직 계열화한 기업은 포스코 그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뭐 신뢰를 하고 이 성장성을 믿고 또 ETF로 이제 또 상장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 양극재, 음극재 그 원료까지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목표 아래 미래 경쟁력을 본다는데 이 또 ETF도 또 주식이나 마찬가지니까 뭔가 네. 투자자들의 매력이 있으려면 네. 배당도 조금 주주 환원이라고 하죠. 네. 배당도 많이 해야 되는데 포스코가 전통적으로 조금 철강 회사 주주 환원이 제대로 주주 환원을 했나? 뭐 경영 혁신 같은 걸 잘 보여줬나? 네. 하는 의구심도 있을 텐데 뭐 그런 네.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구심들을 떨쳐내려고 최근에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IR이라고 하죠. 이제 기업 설명회들을 많이 하고 나서고 있는데 아예 이제 공개적으로 포스코 그룹은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밸류데이라고 이제 IR 기업 설명회 행사를 통해서 예. 이제 앞으로의 이제 포스코 그룹은 이제 이런 2차 전지 같은 성장의 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주가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배당을 주주들한테 이제 환원을 해서 예. 그걸로도 인정을 받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제 이제 그룹 내에 이제 현금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의 50%에서 60% 수준을 항상 주주 환원 재원으로 사용을 할 거고. 잉여 현금 흐름. 예, 맞습니다. 다 뭐 영업 비용이라든지 투자하고 남는 돈의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5, 60%를 주주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 약속을 했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요? 약속을 꼭 했고.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돈을 못 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눠줄 돈이 없을 나눠줄 경우에도 주당 그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당 10,000원 정도의 기본 배당. 우리 뭐 사회적으로도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주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회사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기본 배당을 10,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 배당은 항상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천명할 정도로 예.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투자를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투자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주주들한테 환원을 맞습니다. 제대로 안 하는 기업이 많은데 포스코도 앞으로 미래 투자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런 약속을 잘 지킬지 이행할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럼 공개적으로 약속을 네. 했다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ETF가 요즘에 상장 주가 지수를 좀 추종하는데 이렇게 뭐 네. 섹터라든지 분야별로 좀 세분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최근에. 그런 건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점점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그 저희 이제 서로 업계에서는 이제 좀 자극적인 ETF들을 선호한다. 자극적인 예,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특정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렇게 어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오를 때 좀 더 크게 오르고 내릴 때 좀 크게 내리고 뭐 이런 것들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산업이나 섹터에 국한해서 투자하는 ETF들 굉장히 많이 출시되는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또 이게 최근에 이제 증시가 꽤 좋았죠 올해. 네. 최근까지 한두 달 전까지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급한 마음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빨리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좀 변동성이 높은 걸로 네. 뭐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ETF를 출시한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 ETF 마케팅 본부장 김찬영 상무였습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